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청정에너지연구센터의 오영석입니다. 제가 이번 과학난제 도전에 지원해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원한 도전 분야는 지속가능한 지구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제로 초임계 인공광합성 기술을 발표드릴까 합니다. 네, 앞선 많은 연사들께서 그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다양한 그 이슈들을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이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서는 그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이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온실가스 저감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다 모두 다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해서 제가 그 연합뉴스 그 홈페이지에서 제가 그 기사 3개를 정도를 이렇게 발췌해 왔습니다. 보시면은 온실가스가 크게 문제가 되고 있고, 그 가장 더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그런 그 타이틀들이 다 보이는데요. 사실은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기사는 1990년 10월과 11월에 발표된 기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나왔던 기사들이고, 90년 11월에 발표된 그 기사는 제가 소속해 있는 그 키스트에서 그 이슈화해서 기사화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기사는 지금 보시면은 지난달 1월 28일에 나온 기사죠. 그러니까는 이 90년과 21년의 그 갭 차이가 사실 거의 30년입니다. 제가 초등학생이었었는데 지금 두 아이의 아빠가 됐는데, 그 30년간의 그 갭이 있는 동안에 모두가 다 공감하고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지 못한 상태이고, 점점 더 이렇게 더 안 좋은 상태로 지금 지속화되고 있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런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기술 자체가 그 경제성이 고려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제성이 고려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는 이 온실가스 저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캠페인이나 협약과 같은 형태로 지속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난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초임계 인공광합성이라는 기술을 발표드릴까 제안드립니다. 아시겠지만 그런 그 성배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아시겠지만 어떤 큰 이슈나 어떠한 전환점이 있을 때 성배를 들었다, 혹은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하죠. 근데 저희가 지금 보통 인공광합성 기술을 이런 성배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공광합성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전기 에너지를 활용해서 다양한 자연물에 있는 화합물들을 어떤 밸류어블한 케미컬로 전환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기술이 상용화된다면은 클린하고 에너지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 다양한 산업들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식물의 광합성과 인공 광합성을 잠깐 비교할까 합니다. 크게 사실은 차이가 없는데, 그 식물의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빛 에너지를 활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포도당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인공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전기 에너지 혹은 태양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전기화학적인 반응으로 물과 이산화탄소를 산화 환원시켜서 밸류어블한 케미컬을 만드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똑같다고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속해 있는 그 키스트에서는 이런 인공광합성 기술을 10여 년 전부터 향후에 큰 기술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컨셉 프로프한 다양한 실험과 그런 디바이스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현재는 지금 이산화탄소를 활용해서 이제 일산화탄소나 에틸렌, 에탄올, 그리고 포믹엑시드나 그 엠프로판과 같은 다양한 케미컬들을 지금 현재 만들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상태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위에 있는 부분, 이게 2016년도에 저희가 작은 사이즈의 그런 컨셉 프로 디바이스 형태로 이제 CO2를 일산화탄소로 만드는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제 개발한 디바이스인데요. 좀 대면적화해서 120스퀘어의 그 태양전지에 좀 더 효율이 향상된 그 태양 인공광합성 디바이스를 개발해서 현재는 그 논문이 프로세스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실험하는 것을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실제로 빛을 조사해서 나온 그 전자를 활용해서 물을 분해해서 산소를 만들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환원시켜서 일산화탄소를 만드는 디바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가 이게 2016년도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식물의 그 잎이 1%의 그 태양에너지 전환 효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 저희가 발표했을 때에는 여기 보시면 4.23%의 그 태양광 에너지 전환 효율을 보였고요. 현재 앞서 보여드렸던 대면적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현재 태양광 전환 효율이 14%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술이 아직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20에서 35mAh/cm/cm라는 전류 밀도가 나와 있는데, 이 전류 밀도가 의미하는 것은 생산량과 동일합니다. 즉 이 양은 생산량이 굉장히 작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제로 이 화석연료와 경쟁해야 되는 상황에서 인공광합성 기술이 경제성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이 생산량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이런 다양한 인공광합성 프로덕트들을 가지고 경제성 평가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런 프로덕트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현재의 시장 규모 그리고 이제 현재 그런 시장 동향에 따라서 다양한 그런 전략이 나왔었습니다. 보시면 일산화탄소나 개미산, 엠프로판 같은 경우가 가장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실제로 이런 프로덕트들이 생산량만 늘어난다면은 화석연료와 경쟁을 해서 충분히 경제성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경제성을 얻을 수 있는 그 수치가 얼마일까, 생산량이 얼마일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은 2A만 넘긴다면은 다른 어떠한 기타 부대 시설이나 반응기 혹은 전기값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화석연료와 경쟁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2015년, 16년 경에는 저희가 이산화탄소를 물에 녹여서 반응을 했었기 때문에 전류 밀도가 30mA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근 5년 동안 이제 이 CO2가 물에 녹는데 어느 정도의 그런 포화되는 농도의 리밋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직접 이제 기체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반응시키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발표했을 때는 350mA 정도였었는데 최근에 저희 팀에서 많은 그런 촉매들을 개발하고 디바이스를 교환하면서 450mA까지 현재 지금 개선된 상태이고요. 하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2A까지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2A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당연히 난제 극복 방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처음에 어프로치 했던 거는 앞서서 CO2가 물에 녹는데 포화 농도에 그런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걸 개선해서 성능이 향상된 것에 착안을 해서 CO2 반응할 수 있는 CO2 양을 최대한 늘려보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CO2의 그 분압을 증가시키는 그 가압하는 형태의 반응을 했을 때 실제로 성능이 증가하고 그 계산상으로도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렇다면은 3A까지, 2A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초임계까지의 그런 반응을 올리게 된다면은 저희가 목표로 하는 2A를 넘는 경제성이 확보된 인공광합성 기술을 확보할 수 있겠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초임계 기술이란 건 대체 무엇일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산화탄소의 특징이긴 합니다. 이산화탄소가 실제로 73기압 그리고 31도 이상의 온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기체가 액체로 변하고 액체에서 기체와 액체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는 제4의 물질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운동성이 뛰어나고 그다음 침투력 또한 뛰어나고 가장 중요한 것이 표면 장력이 제로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초임계 그 기술은 되게 생소하실 것 같긴 하지만 저희가 먹는 더치 커피나 디카페인 커피나 혹은 이제 그 향수나 드라이 클리닝, 반도체의 드라잉 공정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사실은 산업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초임계 기술을 저희가 적용했을 때 어떠한 장점을 가질 수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반적인 반응 같은 경우에는 촉매 표면에 흡착하는 그런 중간 생성물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초임계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훨씬 더 덴스한 형태로 그 중간 생성물이 흡착하게 될 테고 그로 인해서 생성물 또한 많아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더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인터미디에이트들이 중간에 더 CC 커플링을 통해서 좀 더 고부가 가치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촉매적인 관점에서는 기존 그런 촉매 같은 경우에는 활성 면적을 넓히거나 넓은 비표 면적을 얻기 위한 그런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수동적으로 CO2가 표면에 가서 반응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략이었었는데 저희는 이 초임계의 조건의 환경에 맞게끔 저희가 촉매를 디자인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전략의 독창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초임계 CO2 같은 경우에는 고농도의 CO2와 고침투력 그리고 이제 표면 장력이 없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슬립 구조의 그런 촉매 전극을 만들었을 때 침투력이 훨씬 증가하고 반응물이 틈새에 빨려 들어가는 현상을 저희가 관찰했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형성했을 때 초임계 조건에서 훨씬 더 많은 더 개선된 성능의 촉매 인공광합성 반응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실험을 해본 결과로는 이제 전압을 인가했을 때 전기장이 유발되고 그로 인해서 그 슬릿 안으로 CO2들이 빨려 들어가는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저희는 이런 것을 능동적인 CO2 포식, 인시네어링 효과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그 초임계 반응에 적용함으로써 좀 더 독창적인 연구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런 그 엔지니어링이나 혹은 촉매를 합성하는 연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또 이제 초임계 조건에서 전기화학 반응을 하는 그 신뢰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펀더멘털한 연구 접근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보시면은 다양한 그런 전기 그 거동 분석과 같은 그 계산 화학이 또 동반이 되고, 그리고 다양한 실시간 법들이 동반되었을 때 초임계 조건에서의 전기화학 반응에 대한 그런 새로운 그런 과학적인 그런 인사이트를 저희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기술 자체들은 되게 굉장히 복합적인 연구 기술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초임계 반응기를 만들어야 되고, 초임계에 적합한 전극 촉매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초임계 디바이스들이 실제로 구동될 수 있는 그런 공정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 첫 번째겠고요. 그리고 이런 반응 중에 이런 그런 실제적인 어떠한 그 촉매들이 거동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런 초임계 유체들이 어떠한 거동을 하는지에 대한 현상이의 연구가 또한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복합적인 연구팀들이 구성되어야 하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수행되어서 초임계 인공광합성 시스템이 구현되어야지만이 경제성에 있는 인공광합성 시스템이 구현이 될 테고, 그로 인해서 온실가스 저감 및 자원화, 지구 온난화 극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발표드리는 초임계 인공광합성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저에게 주셨던 사전 질의 응답 대응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이 이제 크게 두 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안정성과 경제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간 1년간 새롭게 발전된 연구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에 대해서 안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초임계 조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압이다 보니까는 생소하신 분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초임계의 전문가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응기 소재가 초임계에 적합한 소재를 쓰기 때문에 그 반응기가 폭발하거나 하는 위험성은 없고요. 실제로 이제 초임계 조건 잡는 중에 리크가 있다면은 어떤 그 리크 부분에서 다 고압으로 올라가기 전에 다 리크가 다 생겨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초임계에 대한 위험성은 사실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초임계 반응기를 만들어서 300바까지, 100바 이상, 300바 가까이까지 실험을 해본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 보이시는 그 초임계 반응기가 그 소위 H셀 타입의 반응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기초 연구를 위한 반응기이고, 실제로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그 물을 분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의 반응 스택인데요. 이런 것을 모티베이션을 해서 좀 더 비슷한 구조로 디바이스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런 그 상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수전의 스택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0바 이상 견디는 그런 소재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 문제에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경제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2019년에 경제성 평가를 했을 때 2A에 도달했을 때 그 일산화탄소의 시장 가격이 보다 저렴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당시에 그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초임계 반응기가 아니었고 일반적인 그런 상압에서 돌아가는 디바이스였었는데요. 초임계 조건으로 갔을 때 그 반응기와 그런 공정 시스템 비용이 적용되었을 때는 어떨까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일반적으로 이제 초임계의 이산화탄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포집 공정과 그다음에 압축 액화하는 공정, 그리고 초임계로 만들기 위한 그 부스팅하는 이제 그런 공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액화 공정이고요. 이 세 단계의 그 공정을 합했을 때 그 이산화탄소의 톤당 그 비용이 58에서 77불 정도로 올라갑니다. 사실 이 가격은 그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일산화탄소의 비용이 톤당 600불인 것을 감안한다면은 한 10% 정도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희가 2A 정도의 그런 2A를 달성했을 때 경제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는데, 그 위에 여기 슬래시 되어 있는 여기 빗금친 부분이 그 초임계 디바이스가 적용되었을 때 그 경제성이 어느 정도 가격이 좀 올라가는 수치입니다. 그 수치가 올라가더라도 여기 그레이형 형태에 있는 시장 마케팅 가격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초임계 반응 자체가 경제성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1년 동안 어떤 연구를 했는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 진행되었던 것이 일반적인 가압 반응기에서 실제로 성능이 올라가는지를 파악하고자 했고요. 실제로 가압을 했을 때 전류 밀도가 향상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
실제로 계산을 했을 때에도 어느 정도의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쪽 왼쪽에 있는 어떤 파일럿 스케일의 저희 고압 반응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30바까지 이제 압력을 올리면서의 그런 경향성을 파악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챔버 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 그림이 이건데요. 이게 H셀 타입의 고압 그 초임계 반응기를 구축을 해서 500바까지 버틸 수 있는 초임계 반응기에 300바까지 저희가 테스트를 해본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초임계 조건에서의 그 인공 광합성 기술이 되는지를 판단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고압 식스포트 밸브를 통해서 생성되는 프로덕트를 직접 샘플링해서 측정하는 연구까지 현재 진행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초임계 반응기의 공정 설계와 H셀 타입의 설계까지 저희가 마무리된 상태고, 현재는 아까 보여드렸던 수전의 스택과 같은 그 일렉트라이저 시스템 대형화를 위한 스택 시스템에 대한 설계에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촉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슬릿 형태의 촉매를 개발을 해서 실제로 이것이 그 인공 광합성 그 단계에서 좀 활성을 많이 더 보인다는 것, 그리고 초임계 조건에 갔을 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실험적으로 그리고 증명을 해서 논문을 퍼블리시한 상태에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그 슬릿 형태가 성능이 월등히 증가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서를 보시게 되면은 그 질문이 스케일업 시 상당히 큰 난제가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스케일업은 그냥 단순히 H셀 타입이 아니라 그 스택형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전의 셀에 그 기반을 한 시스템을 저희가 구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여기 실제로 넬이나 혹은 이제 그 프라운호퍼에서 발표되고 있는 그런 스택 형태의 그 수전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면적화 그리고 고압 형태로 반응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산화탄소를 그 초임계 형태로 이제 공급할 수 있는 부속 장치들만 연계한다면은 충분히 스케일업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셨던 그 질의 내용은 초임계 조건에서 아직 개발된 예가 있는지, 한계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물어보셨고, 그리고 초임계 이산화탄소 인공 광합성이 그 전기를 활용하는데 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아까 우선 두 번째 답변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인공 광합성 자체가 전기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를 배제하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저희가 경제성 평가를 함에 있어서도 전기 가격과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했기 때문에 사실 그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단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존 연구 초임계 조건에서의 그런 소재 연구, 촉매 소재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보면은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어느 정도 몇 건의 그런 촉매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 균일 촉매가 있었고 불균일 촉매가 있었고요. 어느 좀 몇 건 케이스가 있었는데, 보시면은 대부분 배치 형태의 반응기에서 보통 전극 측정을 초임계 반응을 진행을 했었고, 대부분의 내용이 그 효율이 좀 좋아졌다, 전류 밀도가 증가했다는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그런 소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제 여기 보시면 백금이나 그 골드를 쓰고 있는데요. 사실 백금과 골드는 그 인공광합성에서의 전극 촉매로서 적합하지 않은 촉매이기 때문에 기존 연구들이 사실은 크게 방향성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었다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많이 디벨롭되어 있는 인공광합성 기술을 초임계에 접목하려는 것이 본 연구의 제한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차별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기존 연구 내용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미비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본 연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